낡은 옷, 엄마의 수백억 유산의 진실과 위기 속 드러난 가족의 진실.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검소한 삶을 살았지만 그 내면에는 엄청난 부를 숨기고 있던 한 어머니와 그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세 아들들의 갈등,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속 싸움을 넘어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랑, 그리고 회복의 드라마를 펼쳐 보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비밀.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영애 여사는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온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검소한 식단, 대중교통 이용은 그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오랜 시간 닳고 다른 낡은 동전처럼 세월의 흔적과 함께 절약이라는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닭이 울기도 전에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발품을 파는 모습은 이웃들에게 짠순이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그녀는 절약이 몸에 밴 듯 매일 아침 일찍 인근 전통시장으로 향해 꼼꼼하게 물가를 비교하고 최적의 가격에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했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상인들과의 유쾌한 흥정은 그녀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남은 반찬을 활용하여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등 음식물, 쓰레기 하나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찌개에 남은 채소를 넣고 전날 먹다 남은 생선은 조림으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녀의 부엌은 마치 마법의 공간처럼 어떤 재료도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맛으로 탄생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집안의 전등은 항상 최소한으로만 켜두었고 보일러 역시 꼭 필요한 만큼만 가동했습니다. 겨울철에도 온도를 높이는 대신 두툼한 옷을 겹쳐 입었고 밤늦게까지 낡은 돋보기를 쓰고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가계부는 단순히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삶의 철학이 담긴 일기장 같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참 알뜰하시다며 칭찬했지만 동시에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영애 여사의 삶이 단순한 절약을 넘어선 어떤 강박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세 아들들도 어머니의 이런 검소함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장남 김민주는 대기업 부장으로, 차남 김성진은 자영업자로, 막내 김태호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머니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고 각자의 삶을 바쁘게 꾸려나가느라 어머니에게 큰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김민준: 어머니, 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못 가겠어요. 성진이나 태호한테 가보라고 할게요. 김성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어머니한테 용돈 드려야 하는데 이것 참. 나중에 잘 되면 크게 한턱 쏴야지. 김태호: 엄마 잘 지내시겠지?
형들은 워낙 바쁘니까 내가 더 자주 연락해야 하는데. 아들들은 그저 어머니가 늘 그래왔듯이 검소하게 잘 지내고 있으리라 막연히 짐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그저 알뜰한 노인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고 그 너머의 진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애 여사의 진실은 그들이 알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검소함은 절약 그 자체를 넘어선 재테크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청빈한 외모 뒤에는 냉철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진 투자자의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도시 개발 계획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연구하며 잠재력 있는 지역을 물색했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녀의 밤은 온통 신문 기사와 개발 보고서를 읽는 데 쓰였고 낮에는 발품을 팔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꾸준히 우량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통해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경제 뉴스와 증권 전문가들의 분석을 꼼꼼히 살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임했습니다. 소박한 외모 뒤에 숨겨진 영애 여사의 자산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강남의 주요 상업지구와 신도시 택지에 퍼져 있었고 주식 포트폴리오 역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주식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산 평가액은 좋기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은 아들들에게는 충격적인 반전으로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재산 규모를 알게 된 순간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애 여사는 세 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아들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민준. 어머니, 갑자기 웬 저녁 식사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김성진. 그러게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김태호. 엄마,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요. 메뉴는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렇듯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아들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낡았지만 깨끗한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은은한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아들들은 평범한 저녁 식사라고 생각하며 어머니의 소박한 마음 씀씀이에 익숙한 듯 편안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영애 여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깊고 진지했습니다. 영애 여사. 얘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들들은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영애 여사. 엄마 건강이 좋지 않구나. 정기 검진 결과 좋지 않은 소견을 들었단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 말에 아들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건강 악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한 계산을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더 크게 비쳤습니다. 장남 민주는 현실적인 고민부터 앞섰습니다. 그는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책에 걸맞게 항상 논리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라고 해봐야 살던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세금 문제까지 염두에 두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어머니 아파트 시세가 강북 변두리라도 꽤 나갈 텐데. 내가 장남이고 부모님 제사를 모셔왔으니 최소한 법정 상속분보다는 더 받아야 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지? 증여세냐 상속세냐? 미리 알아보는 게 좋겠군. 차남 성진 역시 자신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어머니의 유산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사업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어머니의 유산은 그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산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는 욕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성진. 요즘 식당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신메뉴 개발도 해야 하고 인테리어도 바꿔야 하는데. 어머니가 남겨주시는 돈이 있다면 숨통이 트일 텐데. 내가 어머니의 유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을 거야. 내레이션. 막내 태호는 그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형들과 달리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어머니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김태호. 엄마가 아프시다니. 대체 무슨 병일까? 제발 큰 병이 아니어야 하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지. 내레이션.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머니의 진정한 자산 규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부가, 어머니의 검소한 삶 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영희 여사는 아들들이 재산을 둘러싸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자산의 일부만을 공개하며 아들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통장 몇 개와 주식 거래 내역서 일부를 꺼내 보였고 그 안에는 이미 수십억 원의 자산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아들들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민준.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수십억이라고요? 김성진. 믿을 수 없어.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예상대로 장남 민준과 차남 성진은 즉시 각자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들의 눈빛이 아닌 탐욕스러운 계산으로 가득 찬 투자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민준. 어머니, 제가 장남으로서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부모님 제사를 지내왔으니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법상 장남에게 더 많은 권리가 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김성진.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어머니의 사업을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야 하니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해. 내 사업이 어머니의 유산을 통해 더욱 번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내가 어머니의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준.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회사 다니면서 편하게 돈 벌었잖아. 김성진. 내가 사업한다고 어머니 돈까지 다 끌어다 쓰려고 해? 정신 차려. 비난과 질책의 목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닌 철저한 이해관계에 얽힌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고 급기야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막내 태호는 그런 형들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문제 앞에서 돈 얘기만 하는 형들의 모습은 그에게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어머니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들에 대한 실망감과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갈등을 지켜보며 영의 여사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아들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며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가짜 위기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의 여사는 자신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처럼 연기했고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그녀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병원과 상의하여 자신의 병명을 알리지 않고 심각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도록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이 재산 앞에서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진짜 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입원 소식에 아들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남 민준과 차남 성진은 병원비와 향후 간병 문제에 대해 먼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부담해야 하는지, 누가 더 많이 병원에 와야 하는지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재산 문제로 한바탕 싸운 후라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깊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건강보다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경제적 손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김민준. 어머니 간병은 누가 할 거야? 나는 회사가 바빠서 안 돼. 김성진. 나는 사업 때문에 매일 병원에 갈 수는 없어. 병원비는 어떻게 나눌 건데?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돈과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따지는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내 태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괜찮으시죠? 제발 건강해지세요. 저에게는 엄마가 전부예요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에게는 돈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김태호. 형들, 돈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아프잖아. 지금은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야. 그의 진심 어린 외침은 형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막내의 순수한 마음에 화를 내며 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고 타박했습니다. 태호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의 사랑과 건강이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을 찾은 장남 민주는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면서도 혹시 어머니가 위독해지면 유산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주치의에게 어머니의 정확한 상태와 회복 가능성을 캐물었고 나아가 법률 상담사와 연락하여 상속법에 대해 문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세를 빌미로 자신의 상속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계산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차남 성진은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머니의 병원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형에게 은근히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려 했고, 나아가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몫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계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통장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몰래 확인하는 등
이미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돈과 재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막내 태호는 오로지 어머니의 건강만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매일같이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병원으로 가져왔고 밤늦게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실 창문을 닫고 침대 시트를 갈아주며 어머니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살아계시는 게 중요하잖아. 왜 자꾸 돈 얘기만 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데라며 진심으로 답답해했습니다. 그는 형들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영애 여사는 아들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앉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영애 여사, 얘들아, 사실 엄마가 너희들에게 숨긴 것이 있단다. 그리고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두꺼운 서류 봉투 안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자산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주식 자산 목록이 아들들 눈앞에 펼쳐지자 장남과 차남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민준,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수백억이라고요? 믿을 수 없어.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고 이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은밀한 욕심이 뒤섞여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어머니의 검소함 뒤에 숨겨진 엄청난 부를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재산 분할에 대한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재산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영애 여사는 아들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것이란다.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으로 투자한 결과란다. 하지만 이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단다. 바로 가족의 사랑과 화목이다. 너희들이 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아들들이 재산을 놓고 다투는 모습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재산 앞에서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본 모습을 보였음에 깊이 후회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막내 태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재산 같은 건 관심 없어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어주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에요. 돈은 언제든지 다시 벌 수 있지만 엄마는 단 한 분이잖아요. 저는 엄마와 형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영애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막내의 진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어머니와 형제를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했습니다. 김민준, 김성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저희가 불효했습니다. 재산을 놓고 다툰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성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내레이션.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병실에는 그제야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흘렀습니다. 내레이션. 영애 여사는 잠시 침묵한 후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와 함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애 여사. 이 모든 병원 상황은 사실 엄마가 너희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연기한 것이란다. 엄마는 건강하단다. 이 반전의 말에 새 아들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의미의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그들은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동시에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영애 여사.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란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가족은 영원한 것이니라.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엄마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란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 결정은 아들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남 민준과 차남 성진은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내 태호 역시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가족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사회에 공헌하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 아들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민주는 회사의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성진은 자신의 식당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태호는 어머니를 돌보는 마음으로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적인 부보다 더 소중한 가치, 즉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검소한 어머니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새 아들들이 겪은 갈등과 성장의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가족의 따뜻한 유대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